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객장의 젊은 고수 저자가 처음으로 주식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주식시장에 승부를 걸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식 강사 그리고 주식 투자로도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제3장 시스템 트레이딩의 시작, 그리고 제4장 더 넓은 시장으로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제 저자가 본격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멘탈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됐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저자는 계속해서 도입을 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 실패를 겪는 과정들과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깨달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책 속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2004년에서 2008년 시스템 트레이딩의 시작. 자만의 혹독한 대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장님이 거래에서 손실을 보는 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시장이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심이었다. 당시 15억 정도의 거래 계좌에서 매주 1000에서 2000만원, 매월 5000에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그야말로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이 얻어냈고, 게다가 26주 연속 수익이란 기록까지 쌓아가던 터였다라고 하면서 이때 저자는 엄청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자신감에 상당히 많이 차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우스울이 많지 쉽게만 보이던 나는 실로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내가 시장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실패를 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04년 5월 10일 이때가 이제 저자가 실패를 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한 주 전, 나는 지인이었던 증권사 임원 한 분의 주선으로 한 일간지의 소속의 기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자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연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 당돌하게도 나의 첫 대답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었다. 얼만큼 이제 이때 저자가 자신감이 차 있었던지 알 수가 있던 대목이고, 일단 50주 연속 수익을 달성하는 시점에 기획기사를 한번 내도록 하죠. 지금처럼만 하신다면 50주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하겠지요 라는 기자의 질문이었고, 50주요? 네, 자신 있습니다 라고 저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자는 현재 26주 연속 수익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50주 연속 수익을 내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획기사를 내겠다라는 기자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5월 10일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잠시 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손실폭은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고, 순간 기자와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26주 연속 수익이라는 기록이 여기서 깨져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또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거나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낸다, 어떤 숫자에 조금 갇혀버리게 되면 생각지 못한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자도 보면 이제 26주 연속 수익이라는 연속 대기록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50주 연속이라는 기자와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칠 수도 있었지만, 손절을 치게 된다면 그 기록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 기자와의 약속도 어떻게 보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몇 경기 연속 출루 또는 몇 경기 연속 홈런 이런 기록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숫자에 갇히게 되면 주식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주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운동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순간에 손실은 보란듯이 1억을 넘어섰다. 그리고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와서 보니 손실은 다시 5천만원대로 줄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걸 알 수가 있고, 웬걸 순식간에 초스피디한 폭락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 한마디가 이 정도의 메간톡급 뉴스일 줄은 정말 몰랐었다.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눈 깜짝할 사이에 손실 금액은 숫자를 바꿔가면서 커져만 갔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면서 손실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손실금액이 10억을 넘어가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일괄정리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10억이 넘는 순간 눈을 질끈 감으면서 정리를 했지만 최종 손실금액은 12억 8천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나는 내 전재산을 날렸고, 그것도 모자라 9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한 번의 실수로 9억의 부채를 안게 되는 엄청난 거래를 하게 됐고, 시장에는 늘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여기저기 잘도 떠들고 다녔지만 정작 나는 순간의 고집에 옥죄어서 엄청난 화를 입고 만 것이다. 26연승이라는 그 기록, 그리고 50연승을 하겠다라는 기자와의 약속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이 한순간에 9억의 부채를 안게 되면서 전재산을 날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물론 저자는 또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9억이라는 부채가 엄청 났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양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울다가 토하고 또 울다가 토하고, 그러다 다음날 뜨는 해를 보았다. 태양은 다시 뜬다지만 나의 재기는 까마득해 보였다. 아니 불가능 그 자체였다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고민 결과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하던 거래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그래 아무런 감정 없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이제 200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흘린 땀방울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미 계좌는 2006년 겨울부터 확연하게 탄력을 받아 불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6년 여름에 만들었던 시스템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했던 시스템 트레이딩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한다면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기회가 왔을 때 몰아때리는 힘과 그리고 내 흐름이 아닐 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거래에 있어서는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몰아때리는 힘, 그리고 내 것이 아닐 때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나는 이제 막 3억 정도 되는 내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김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지인분께 30억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지그재그 반복하면서 금액이 커져가던 당시 모습에 비추어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져 다시 오를 시점이라고 판단되던 어느 날 마침내 투입을 결정하고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드라마틱하게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합니다. 1억으로 5천만 원을 버는 딜러라면 10억으로 5억을 벌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딜러는 10억으로도 5천만 원을 버는데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절대 금액의 영향력이다라고 하고요. 돈의 크기에 멘탈이 움직이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다만 그 시점이 다를 뿐이다.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거나 돈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자기의 이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날인가 억대의 수익이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 적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손실로 돌아선 수익 때문이었는지 그런 장면에 초조했던 나 자신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전을 회상하고 있고, 이때부터 이제 저자는 멘탈 관리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거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계속 받쳐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나가거나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눈앞에 넘실거리는 돈 앞에 흔들리는 내 마음과의 싸움을 시작하자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열대어도 기르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나를 키워나갔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진검승부였다. 다행히 나는 연전연승을 거듭해 나갔다. 2008년 7월 말 이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던 해인데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옵션 수익률은 1년 만에 600%를 찍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옵션 투입 금액을 최대치로 올렸으니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모해 보인 그러나 결코 무모하지 않았던 나의 이 승부는 얼마 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약간 직감을 하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직감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상한 징후가 보여서 하락을 기다렸다가 진검승부를 걸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저자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운명의 10월 29일 장중 7%까지 상승하던 시장은 하한가까지 처박히다시피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지수의 움직임에 얼어붙었던 2004년 5월 10일로부터 4년 5개월 만에 그날과 흡사한 날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맛보게 된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수익보다 이날 하루의 수익이 더 컸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날을 비롯해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라고 하고, 남들 대다수가 잃는 반대편에 서 있어야 비로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극도의 탐욕이나 공포에 물들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한때 나 또한 공포 속에 부안해동했던 아픔이 있었으니 남과 다른 편에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 이제 많이 상승하다가 하락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라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반대의 포지션에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저자는 이제 앞선 예전에 IMF 때 객장에서 있었던 그런 하락에서 투매를 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04년의 파산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모두가
좌우성을 치고 정말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좀 깨닫게 되면서 큰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저자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의 반대편에서 항상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는 참 고수가 많다. 이 고수들은 피나는 노력을 발딛고 선 사람들이다. 고수가 질비한 이 시장을 인정하려면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을 걸고 투자에 나섰으면서도 의외로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태하기 때문이거나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나태나 오만을 바로 알고 응징을 가한다 라고 합니다.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앞에서 보면 저자의 실패는 대부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앞에서는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부를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저자의 투자 원칙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묵직하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